장 보러 가기가 두려워요. 저녁 메뉴가 고민이에요.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걱정인 당신에게 추천하는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 밥상 차려주는 남자.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완연한 봄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쌀쌀했는데 음, 오늘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잘 만끽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잠깐 머뭇하셨는데. 그래도 아침에 추웠나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까지는 살짝 추웠는데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씨가 많이 풀렸대요. 점심 드시러 가실 때에는 좀 따뜻하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가에 이런 날씨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걱정인 게 추웠잖아요. 네, 네. 채소류에서는 아직 일교차가 좀 크지만 네. 따뜻한 날씨 덕분에 양질의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작황이 좋아지면서 대다수 아, 품목의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먼저 작업량이 늘어나면서 버섯, 고추류 등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품목의 가격이 내렸는데요. 네. 버섯류에서는 양송이 버섯이 한 근에 6,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고요. 고추류에서는 풋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아사기 고추가 한 근에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똑같이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생육이 양호해진 품목들 역시 가격이 내렸는데요. 호운성 작물 중 대고이는 한 개 1,000원에서 800원으로 애호박은 한 개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습니다. 또 열무와 부추 가격도 내렸는데 네. 열무는 한 단에 5,000원에서 4,000원으로 그리고 부추는 한 단에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와, 대부분 채소의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네, 하지만 가격이 오른 품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나.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요? 네, 가격은 1kg 기준 이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는데요. 음. 감자는 보통 봄인 3, 4월에 심은 뒤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수확하고 가을에는 8월에서 9월 정도에 심어서 10월에서 11월에 수확하는 이모작 작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는 이제 저장 물량이 거의 소진되고 하우스 상품 위주로 출하되면서 감자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노지 재배 감자가 없는 시기에는 하우스 감자로 대체가 된다라는 거네요. 자,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감자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 주 과일류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과일류 중에서 3월부터 8월 정도가 제철인 참외는 산불 피해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가격은 한 개 7,000원에서 5,000원으로 내렸고요. 여전히 높은 가격이지만 점점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사과에서는 대형 산불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과는 보통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품종별로 서서히 출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년도에 수확한 저장 사과가 유통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저장 창고가 피해를 입으면서 공급량 저하로 가격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가격은 한 개 8,000원으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이 밖에 다른 품목도 가격을 좀 살펴보면요. 배는 한 개 9,000원, 수박은 6kg짜리 한 통에 25,000원, 네. 토마토는 5kg에 17,000원이었습니다. 일단 출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과 가격은 계속 높을 것 같다라는 예측해 주셨고요. 다음은 어떤 품목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수산물류 가격 살펴보겠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다행히 가격 변화가 없었습니다. 갈치 한 마리 25,000원, 고등어 한 마리 7,000원이었고요. 낙지는 한 코 기준 15,000원, 오징어는 한 마리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우는 1kg에 15,000원이었고 꼬막은 1kg에 10,000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꽃게는 아직 매대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네. 봄 제철인 시기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크게 낮아져서 높은 가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꽃게는 10도에서 25도 정도 이 수온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 수온에 민감하기 때문에 겨울철 먼 바다에서 월동을 했다가 수온이 어느 정도 오르면 우리나라 연안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최근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10도 이하로 계속 낮아져 있으면서 어장 형성이 잘 되지 않아 어획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아직 매대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가격 형성이 좀 높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해 주셨습니다. 꽃게가 이 정도면 가격 괜찮은데 싶으면은 사서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봄철에 암꽃게 많이 기대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축산물류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시는 우리 축산물 도매센터 사장님 계시거든요. 축산물 가격 어, 좀 크게 외쳐주십시오. 네. 역시 다행히 가격은 아직 오르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동결이었고요. 먼저 소고기 중 등심은 한 근에 8만 원이고 국거리용 양진 한 근에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돼지고기 중 목살이 한 근에 13,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5,000원이었고요. 닭고기는 1kg에 6,000원, 달걀은 왕란 기준으로 한 판에 8,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축산물도 다행히 가격 동결. 그러면 곡물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곡물류도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일반미 가격은 8kg에 21,000원 그대로였고요. 찹쌀은 지난주 가격이 오른 금액 이어져서 8kg에 38,000원, 음. 그리고 잡곡류에서는 서리태는 한 대 8,000원, 보리쌀 한 대 3,000원, 흑민 한 대 5,5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민 한 대 2,000원이었고요. 적든 한 대 16,00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깨는 한 대 18,000원으로 곡물 전체가 동결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채소류와 과일류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이 대체적으로는 동결 변동이 없었네요. 자, 그럼 이번 주그 밥상 차려주는 남자 우리 밥차남 이동훈 팀장이 제철 식재료 어떤 거 준비했는지도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거 좀 눈에 띄던가요? 네, 오늘 추천해드릴 식재료는요. 많은 식재료 중에서도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게 준비해봤습니다. 어허, 아직 매대에 등장은 안 했지만. 네, 꼭 드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맘때 봄철 산란을 앞두고 알과 살이 꽉 차있는 암꽃게가 제철이거든요. 음. 근데 최근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낮아 어획량이 적어 가격이 높게 출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봄이면 꽃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해봤고요. 네. 특히 봄철 가장 맛이 좋은 활꽃게는 냉동이 아닌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요. 음. 신선한 맛과 식감이 매우 우수하고 음. 특히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풍미가 훨씬 좋고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반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손질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기절시켜야 그래도 되잖아요. 그쵸. 오늘 제가 활꽃게 고르는 법부터 손질법과 요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음, 봄 하면 활꽃게 참 맛있잖아요. 근데 꽃게 중에서도 암꽃게와 숫꽃게가 있습니다. 암꽃게가 봄에 나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암꽃게, 숫꽃게가 맛이 확실히 달라요? 네, 암꽃게와 숫꽃게, 생김새, 맛, 제철 시기까지 모두가 각각 다 다른데요. 음. 먼저 암꽃게는 배딱지 모양이 둥그스름하면서 통통한 모양이고 어. 숫꽃게는 뾰족하고 길쭉한 산 모양인데 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떤 모양인지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쉽게 조금 설명드리면 이게 잘 기억 안 난다 하실 때는 암꽃게의 초성이 암, 이응이잖아요. 음. 음. 그리고 숫꽃게는 수, 씨옷을 생각하시면 기억이 좀 쉬우실 거예요. 그 모양이 그리고 배에 그려져 있다. 그렇죠. 둥그스름하고 통통한 게 암꽃게, 뾰족하고 길쭉한 산 모양, 씨옷 모양이 숫꽃게. 이러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제철과 맛 차이도 있는데 먼저 암꽃게는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봄철이 가장 제철로 알과 살이 꽉 차 맛이 뛰어나고요. 네. 특히 6월이 되면 알과 살이 절정에 달해 풍부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숫꽃게는 9월에서 11월 가을이 제철인데요. 네. 숫꽃게는 산란 대신 살을 찌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음. 11월까지 활발한 먹이 활동으로 살이 꽉 차오르면서 풍미가 좋아집니다. 음. 특히 추석 이후부터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구매 시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봄에는 암꽃게 그리고 가을엔 숫꽃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꽃게의 효능부터 살펴보죠. 네, 꽃게는 단백질, 비타민, 아연, 칼륨, 칼슘이 모두 풍부한 식재료인데 특히 주목할 만한 영양 성분으로는 타우린, 키틴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이 있는 그 영양소입니다. 꽃게의 주 영양소인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타우린과 미네랄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심장 및 뼈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꽃게 껍데기에 풍부한 키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인데요. 콜레스테롤 저하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꽃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없는 식재료인데 꼭 껍데기도 버리지 않고 육수 재료로 활용되기도 그쵸. 하고요. 네. 이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니 다양한 요리로 활용해서 봄철 기력 충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식재료에 대한 정보도 참 좋지만 요리 연구가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제철 요리 어떤 걸 추천해 주시는지 요 코너도 참 기대가 되거든요. 네, 봄철 요리가 딱인 활꽃게는 신선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활꽃게 본연의 제철 맛을 느낄 수 있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이제 찜, 탕, 게장을 해 먹는 겁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출신이다 보니 좀 이걸 많이 먹었는데 예, 예. 죽기 전에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꽃게 된장찌개라고 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추천드리고요. 음, 이 밖에도 이제 활꽃게의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꽃게찜, 그리고 얼큰한 국물에 꽃샘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꽃게탕, 그리고 꽃게는 빼놓을 수 없는 밥도둑 게장을 추천드리면서 조금 더 특별한 요리로는 약간 중국 요리 느낌이 있지만 그 꽃게를 튀겨 볶아 고소하면서 바삭한 식감으로 먹을 수 있는 꽃게튀김 볶음과 매콤 바삭의 닭강정과 비슷한 맛이 나는 꽃게 강정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꽃게 찔 때 꿀팁도 준비해 봤는데요. 꽃게를 찔 때의 꿀팁 어떤 건가요? 네, 이미 알고 계시는 동기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직접 활꽃게를 물에 담아 찌지 말고 찜기나 이제 산바리 위에 올려 쪄주시면 살이 흐물흐물해지지 않아 좋고요. 또 물에 된장이나 맥주 등을 살짝 넣어주시면 잡내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배가 보이도록 등이 아래를 향하도록 뒤집어준 후에 활꽃게를 쪄주시면 혹시나 흘러나올 수 있는 살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를 뒤집어준 후에 맛술을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면 감칠맛이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요리하실 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게에 배가 보이도록 뒤집어 준 다음에 활꽃게를 쪄줘라. 배가 어디고 등이 어디예요? 껍질 부분이 그거고 아까 제가 구분하기 좋은 이응 부분, 씨앗 부분 말했던 그 부분이 배입니다. 그 부분을 위로 보이도록 그렇게 뒤집어서 쪄줘라. 자, 꽃게로 만드는 탕부터 찜 그리고 게장까지 점심시간 앞두고 군침 흘리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활꽃게가 살아있어서 손질이 참 어렵잖아요. 활꽃게 손질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활꽃게 손질할 때 꽃게가 움직일 수 있으니 차가운 물로 씻어주거나 얼음물에 20분 정도 담가 주시면 기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기절시켜 주신 다음에 배 부분을 열어 손가락으로 쭉 밀어서 배설물을 조금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잎 사이에 칼끝을 넣어서 이제 반 바퀴 정도 돌리시면 무색이긴 하지만 피가 빠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비린 맛을 좀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위로 이제 꽃게의 뾰족한 부분들을 뭉툭하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를 이용해서 배딱지, 입, 다리 사이를 꼼꼼하게, 특히 다리 부분엔 좀 이물질이 그 모래를 기어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세척해 주시면 손질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을 좀 발라먹기 힘들다 하는 이런 집게발은 따로 잘라서 냉동 보관해 주시면 다음에 육수 내실 때 요리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활꽃게 손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러한 봄에는 꽃게, 가을엔 수꽃게, 이 시기에 꽃게를 잡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해 놓은 냉동 꽃게도 있으니까요. 그걸 구매해서 즐겨보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사장님께 부탁드리면은 바로 손질해 주시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손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최고의 꿀팁은 사장님이다라는 거. 자, 지금 문자창으로 어제 제 친구가 그러는데 냉동 꽃게가 활꽃게보다 더 비싸다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냉동 꽃게가 더 비싸요? 활꽃게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냉동 꽃게가 거의 고정 시세거든요. 이제 암꽃게 같은 경우는 1kg에 5만 원, 수꽃게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냉동 보관비도 좀 있겠지만 가장 맛있는 그리고 살이 꽉 차 있을 때 가장 좋을 때 이걸 손질해서 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싸게 최상품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상품이 활꽃게가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지금 냉동 꽃게는 최상품을 얼려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더 비싸다.
라는 거네요.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손질한 활꽃게를 보관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활꽃게와 같은 생물을 보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적절한 온도, 보관법, 그리고 빠른 소비인데, 먼저 활꽃게를 구매할 때 포장 방법을 알고 있으면 보관에 조금 도움이 돼서 준비해 봤거든요. 네. 보통 활꽃게는 얼음 포장 혹은 톱밥 포장으로 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톱밥이 왜 있을까 하는 궁금증 저도 궁금해요. 가졌었는데, 예전엔 이제 꽃게가 수온이 낮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모래 깊은 곳으로 이동해 잠을 자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활용해서 꽃게를 운반할 때 아이스팩으로 온도를 낮추고 모래펄과 유사한 톱밥을 넣어주면 꽃게가 이 톱밥을 모래로 착각해 가수면 상태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그 가수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되면 큰 상처 없이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송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상한 꽃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관 전에 상태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냉장 보관 시에는 최대 4도, 냉동 보관 시에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활꽃게는 받으셔서 최대한 당일 소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톱밥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제 몸의 긴장을 풀고 꽃게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재우는 그런 용도였군요. 자, 그럼 이렇게 손질한 활꽃게 냉장 보관할 시 최대 4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냉장 보관도 가능하군요. 네네. 냉장 보관 시 구매한 상자를 그대로 넣어 보관하셔도 되고, 또 플라스틱 통에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깔고 꽃게를 올려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냉장 보관의 경우 최대 2일 내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만약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활꽃게를 깨끗하게 세척, 손질한 뒤에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뺀 뒤에 소량씩 나는 밀봉에 냉동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꽃게를 넣어 압착 보관할 경우에는 껍데기가 상하거나 좀 변형이 있을 수 있으니 소량으로 나눠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최대 3개월 이내에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서 꽃게찜 할 때 물에 된장이나 맥주 등을 살짝 넣어주면은 비린내를 좀 덜 낼 수 있습니다. 비린내 잡을 수 있어요. 라는 팁을 주셨는데 1088님께서 꽃게찜 할 때 소주 부어도 비린내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라는 팁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꽃게 고르는 방법 이동훈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네, 꽃게 하면 살과 알의 수율이 또 중요하잖아요. 수율? 네, 수율. 수율은 이제 꽃게의 무게에 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살과 알의 비율, 즉 양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가득 차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꽃게를 먼저 혹시나 만져볼 수 있다면 사장님 몰래 네. 이제 등껍질을 눌렀을 때 단단한 정도로 수율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다면 수율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장님들, 자신 있는 사장님들은 이걸 만져보세요, 눌러보세요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등껍질을 눌렀을 때 딱딱하다면 이제 수율이 높은 거고요. 물렁하다면 수율이 좀 낮거나 혹은 보관 기간이 좀 길게 된 꽃게입니다. 그리고 외관으로 확인했을 때는 집게 부분이 좀 붉은 꽃게가 좋은 거고요. 또 꽃게를 뒤집어서 이제 배를 보면 배와 안쪽 다리의 색이 붉고 엉덩이 부분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다면 알이 꽉 찬 알배기 꽃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처 갔거나 이제 꽃게를 들어봐서 냄새를 맡았는데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악취가 좀 난다, 이런 건 상한 거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꽃게와 관련해서 이런 요리도 해먹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리고 또 고르는 방법, 보관법, 이런 다양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 주 저희 개편 때문에요. 이동훈 팀장, 우리 훈 팀장님과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철 활꽃게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재를 추천해드렸는데 드시면서 제 생각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네. 봄철 영양소도 동키분들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전달드렸던 물가 정보는 이후에도 계속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이제 훈훈한 소식만 전하려 했던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사랑받으시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결혼도 하셨어요. 총각에서 네. 유부남으로 발전하신 우리 이동훈 팀장과 함께 했고요. 금주의 물가정보,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요. 저희가 또 필요하면 연락드릴 테니까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